매해 여름은 더워지고 매해 에어컨은 더 바빠집니다. 이번이 아마도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공짜로 일해주진 않죠. 까딱 잘못하면 더운 거 참으며 아껴 써놓고도 요금 폭탄만 맞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충분히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요금은 아낄 수 있을까요? 청소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에어컨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 핵심은 이 안에 없습니다. 실내기는 사람으로 치면 뇌고 실외기가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실외기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에어컨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난 땀이 마르면서 몸이 시원해지는 것. 이게 에어컨이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방 전체가 뜨거워진 몸이라면 에어컨은 땀을 흘려보내고 말리면서 이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빼앗아 날아간 기체를 다시 압축해서 땀으로 만들죠. 아무래도 땀을 말리는 것보다는 땀을 만드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보이는데요. 이걸 바로 실외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핵심이 실외기인 거죠. 에어컨의 심장인 만큼 실외기가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외기 뒤쪽 공간이 넓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 어떻게 일할지는 뇌가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이 심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정속형과 인버터의 차이는 실외기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선풍기로 치면은 선풍기가 정속형은 꺼짐, 켜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버터는 미풍, 약풍, 강풍이 있잖아요. 이 세기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이 둘 중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인버터는 한 1에서 2등급 아니면 못하면 3등급인데 정속형은 4에서 5등급이에요. 이게 정속형이에요? 네, 정속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격 전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냉방 능력이. 그럼 속도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인버터라고 써 있어요. 보통. 그럼 각각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차도 시동을 걸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처럼 에어컨도 처음 켤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두 에어컨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갈립니다. 정속형은 이제 키자마자 실외기가 풀 냉방으로 돌기 때문에 그냥 이제 희망 온도보다는 한 2, 3도 정도 낮게 튼 다음에 이제 선풍기를 틀면서 에어컨을 이제 송풍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 인버터는 처음에 그냥 제일 강하게 한 18도로 틀어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희망한 온도에 됐으면 이제 25도에서 27도 정도 사이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외기가 처음에는 세게 돌기 때문에 빠르게 온도를 떨어뜨려 놔야 실외기가 쉴 수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90분 이내에 짧은 외출을 한다면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살짝 높여둔 후 다녀오세요. 에어컨이 굳이 한 번 더 켜지느라 힘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뇌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필터가 막혀 있으면은 흡인이 안 돼요. 흡인이 안 되기 때문에 토출이 안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지는 게 약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덥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계속 틀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 더 많이 나가죠. 지금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보통 최소 2주에 한 번 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으면은 이제 털들이 여기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필터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곰팡이나 이제 오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덜 생기게 할 수는 있죠, 사실. 희망 온도가 18도로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서 바들바들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체로 설정 가능한 최대 온도가 18도 정도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안 들면 일단 설정 온도를 최저로 낮춰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설정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더 시원해질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운 건 바람이 잘 닿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에어컨만 사용하기보다는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고 열 차단을 하고 에어컨을 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방향은 에어컨 바람이 위로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찬바람이 위로 가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1도가 차이 날수록 전기세가 한 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습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냉방과 제습 모드는 에어컨의 같은 부분이 돌아갑니다. 둘 다 땀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죠.
제습 모드로 돌린다고 에어컨 요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면 올 여름 고지서에는 얼마나 찍힐까요? 일반적인 가정 전력 사용량은 7월과 8월에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양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면 누진 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7월, 8월 2달간의 누진세 기준을 조금 완화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 에어컨을 풀가동하면 이 450선은 생각보다 쉽게 뚫립니다. 에어컨을 최저 온도인 18도로 맞춰놓고 돌리면 시간당 약 1.75kW를 씁니다. 일반적인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에 18도로 튼 에어컨 사용 전기를 더하면 한 달에 85시간, 하루에 3시간도 안 틀어도 최고 누진 단계인 3구간에 도달합니다. 반면 26도 절전 모드를 유지하면 시간당 소비 전력은 0.65kW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똑같이 3구간 턱 밑까지 갔는데 230시간, 하루에 7시간은 틀어도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숨겨진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검침일인데요. 누진 단계는 무조건 한 달 동안 쓴 총량을 매기는데 이 한 달이 집마다 다릅니다. 폭염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라고 치면 15일에 검침을 받는 집은 한 해 중 가장 뜨거운 한 달이 한 장의 고지서에 압축되는 거죠. 혹시 폭염 피크가 한 장에 다 묶이는 날짜라면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총 사용량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전기요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중요합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는 정전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우리 방이 시원해진 만큼 바깥은 더워집니다. 안 그래도 더워지는 지구에 불필요한 열까지 더할 필요는 없겠죠.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만의 에어컨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